이건 연어다. 샐러드, 초밥, 스테이크 등등으로 먹으며 꿀팁을 드리자면 마트나 수산시장에 가면 살을 바르고 남은 연어 머리와 뼈를 매우 싸게 파는데 연어가 워낙 크다 보니 구워 드시면 발라먹을 살도 많을 뿐더러 엄청 맛있다. 전 세계의 연어는 그린란드까지 갔다가 강으로 돌아오는 대서양 연어와 태평양 최북단에 위치한 베링해까지 갔다가 강으로 돌아오는 태평양 연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 태평양 연어 종류 중 백연어와 시마연어라는 두 종이 우리나라 강으로 돌아오는데, 참고로 시마연어 중 바다로 나가지 않고 강이나 하천에 서식하는 개체를 겨울 낚시 축제에 쓰이는 산천어라고 부른다. 아무튼 연어는 인류가 최초로 먹었던 생선 중 하나였다고 한다. 프랑스에서는 25,000년 전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에 연어가 새겨져 있으며 연어는 유럽 전반, 특히 북쪽 문화권에서 중요한 식량 자원이었다고 한다. 때문인지 연어는 여러 유럽 신화에 등장하기도 한다. 아일랜드 신화에 따르면 한 연어가 있었는데 이 연어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연어를 먹는 자 역시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영웅 핀막풀이란 자는 스승의 명에 따라 7년이 걸려 마침내 이 연어를 잡아낸다. 스승은 절대 연어를 먹지 말고 구워오라고 했고, 핀막풀은 연어를 굽고 있었는데 뜨거운 연어 기름이 엄지손가락에 튀어 엄지손가락을 입에 물고 열기를 식혔다. 이후 핀막풀은 엄지손가락을 빨면 지혜가 솟아나온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연어는 북유럽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어벤져스로 더욱 친숙한 로키는 다른 모든 신들로부터 찬양받고 사랑받던 신 발두르를 교활한 방법으로 죽게 만든다. 분노한 신들이 로키를 잡으려 하자 로키는 연어로 변해 도망치고 지구의 외딴 계곡으로 숨어버린다. 하지만 많이 분노한 신들은 지구까지 쫓아오는데 로키는 다시 한번 연어로 변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결국 토르의 손에 잡히게 된다. 연어의 모습이었던 로키는 몸부림을 치며 토르의 손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토르가 꼬리 지느러미를 꽉 잡아 도망치지 못하게 제압했고, 이 때문에 연어의 몸은 꼬리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가 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연어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식용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약 7,000년 전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국사책에서 한 번쯤 보셨을 반구대 암각화 유적에 연어로 보이는 물고기 머리가 표현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경우 연어는 매우 귀한 취급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 재래로 왕조의 조상에게 올리는 종묘 재래에 올리는 음식 중 연어가 있었다고 하며 임금과 왕실의 수라상에는 연어 알젓이 올라갔다고 한다. 연어는 값진 고급 어종으로 국가적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연어 조리 방법은 말린 건연어, 소금에 절인 염연어, 연어알로 담근 연어알젓, 삭힌 식혜 음식인 연어회 4가지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처럼 생연어를 주로 먹기 시작한 것은 10수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생연어 음식 중 대표적인 것은 연어 초밥일 것이다. 초밥이란 명칭 때문에 일본에서 나온 음식일 것 같지만 사실 연어 초밥은 노르웨이에서 발명된 음식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자면 노르웨이가 일본에 연어를 수출하기 위해 만든 음식이라고 한다.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는 1960년대 대규모 연어 양식에 성공했는데 유럽 시장의 포화 상태를 극복하고자 수산물 소비 대국인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일본인들은 생선 초밥이나 회를 즐겼기에 노르웨이에서는 초밥 및 횟감용으로 연어를 수출하고자 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야만적이라며 기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기생충 문제 때문에 연어만큼은 생으로 먹지 않았으며 구이나 조림, 훈제 등으로 익혀 먹었기 때문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을 만난 노르웨이는 일본에 훈제 스테이크용 연어로 바꿔 수출하는 것을 고민했으나 훈제 스테이크용 연어 시장은 너무 작았고, 따라서 노르웨이는 정면 돌파를 결심했다고 한다. 노르웨이 당국과 연어 양식업자들은 힘을 합쳐 1985년 프로젝트 재팬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일본의 문화 장벽을 깨고자 했는데, 1번 노르웨이산 양식 대서양 연어는 기생충 감염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열심히 알렸고, 2번 도쿄 곳곳에서 연어 초밥과 연어회 시식 이벤트를 열었으며 심지어 노르웨이 대사관에서도 파티를 열 때 반드시 연어 초밥과 회를 내놓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3번 노르웨이 양식 연어 수출업자들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일본 유통업체에게 싸게 연어를 공급해주는 대신 초밥용으로만 판매하라는 조건을 걸었다. 일본 유통업자들은 오케이 했고 생연어 5,000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일본에 공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은 프로젝트 재팬은 10여 년간 꾸준히 진행되었고, 이 결과 연어 초밥은 현재 참치 초밥 다음으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초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이 연어 초밥 유행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졌고, 심지어 미국, 유럽에까지도 퍼졌으며 노르웨이는 세계 최대의 연어 양식 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된 생연어의 99%가 노르웨이산 대서양 연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보는 양식 연어는 주황빛의 살코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만들어진 색이라고 한다. 뭔가 연어는 붉은
흰살 생선일 것 같지만 원래 연어는 흰살 생선이라고 한다. 자연에서 연어살이 붉은 빛을 띠는 이유는 연어의 주 먹이인 새우에 들어있는 아스타잔틴이라는 성분 때문이라고 하는데, 때문에 자연산 연어도 새우를 먹은 정도에 따라 붉은색, 주황색, 핑크색 등 다양한 살색이 나타난다고 한다. 따라서 인공사료만 먹고 자란 연어는 원래 흰색 육을 가져야 하지만 연어의 상품성을 위해 사료 아스타잔틴 성분을 섞어 먹여 연어의 살색을 주황빛으로 만들어낸다고 한다.